예, 안녕하세요. 삼성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교감쌤 명필쌤입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이 교실에 아무도 없긴 한데 마스크를 또 다 벗긴 그래서 조금 쓰고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저기 10월 6일부터 이제 2학년이 중간고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뭐 중간고사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수학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 많을 텐데, 저기다 얘기를 할게요. 일단, 수학이 인생의 전부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인생의 가치를 꼭 수학에만 둘 수는 없고요. 사실은 우리가 산다는 거에 본질, 근본. 선생님은 어떤 학교에서 뭐 많은 일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본질, 그야말로 근본. 이걸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오면은 학교가 학생들한테 해줘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게 뭘까? 그런 걸 늘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인생의 본질은, 근본은 늘 공부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수학이 모든 것은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혹시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학을 그렇게 수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상대적인 비율로 봤을 때 비율이 굉장히 적죠. 그렇죠? 점수를 잘 받는 학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수학을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면 수학 점수를 잘 받는다는 표현일 것 같아요. 예, 마스크 조금 벗을게요. 아무도 없습니다. 수학 점수를 잘 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제 지금 맞죠? 수학 시험을 잘 보려면 사실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선생님이 이제 지금 교과서에서 개념하고 예, 기본 유형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부 양에 있어서 이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플러스 자기한테 맞는 기본 유형의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발달된 고난이도 문제까지 포함된 문제집을 꼭 더 풀어야 돼요. 양에 있어서는요. 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뭐 학습의 질 또는 방법 정도에 있어서는 양 말고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하면은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나라 수학 시험은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정말 반복해서 로봇가 푸는 것처럼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풀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좋은 예가 뭐냐 하면은 선생님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EPL에서 손흥민이 활약하는 건데 예, 어제도 골을 못 넣어가지고 선생님도 뭐 기분이 조금 그렇게 신나진 않았어요. 손흥민이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손흥민이 어떤 위치에서 킥 하나를 매일 예, 1000번씩 예, 연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다양한 이제 그 상황이 놓일 텐데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도 우리가 슛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놓일 텐데 그거 뭐 매번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실천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거의 기계적으로 몸이 움직여 가지고 그 정확한 슛을 칠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런 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선생님이 전에 이제 배드민턴 레슨을 받다가 다친 적이 있는데 배드민턴 레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작을 배운다, 뭐 스트로크 동작을 배운다, 아니면 뭐 드롭샷을 배운다. 그러면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단계가 있잖아요. 드롭샷에 단계가 있으면 단계가 5단계가 있으면 이 5단계를 한번 하는 게 하나의 루틴이잖아요. 이 루틴을 2만 번 반복하면은 자기 몸에 익혀진다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물론 선생님은 실천 못했고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수학도 어떤 루틴을 문제를 푸는 루틴을 계속 반복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게 연습이 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건 참고로 얘기한 거고 다시 말하지만 인생의 본질이 또는 인생의 근본이 수학에만 있는 거는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16차 시로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 8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 B, C, D에서 각 A와 각 B의 크기의 B가 이게 5대 4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각 D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풀 때 뭐 차례대로 풀면 사실 이렇게 풀어야 되죠.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의 크기로서 A의 크기를 5라고 하면 C의 크기도 5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각 B를 X라고 하면 각 D도 X로 대각의 크기니까 서로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A, B, C, D의 합은 365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A하고 C가 같고 B하고 D가 같으니까 각 A와 각 B의 크기의 합은 360도를 둘로 나누니까 180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전에 이거를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 평행선이 이게 평행이에요. 평행선이 또 하나의 직선과 만났을 때 이거를 1번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하면은 이게 동의각으로 서로 크기가 같다고 그랬죠. 2번하고 이 프라임이 동의각으로 같고 너무 복잡하니까 다 표시하기가 좀 그런데 3번하고 3 프라임이 동의각으로 같고 이런 식으로 동의각으로 같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4번하고 4 프라임도 동의각으로 같은데 그 다음에 이 두 평행선 안에서 이렇게 두 각은 서로 억각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어긋나게 있다고 그래서 억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각도 억각으로 억각끼리 또 크기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의각으로서 크기 같은 게 4쌍, 억각으로 크기 같은 게 2쌍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그때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여기 다시 표시할게요. 초록색으로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이 두 개 이렇게 평행선이 있을 때 또 하나의 직선과 있을 때 선생님이 별로 표시하는 요각하고 그 다음에 5로 표시하는 요 두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둘 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둘 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측 평행선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각이라는 말을 사실은 옛날에 썼는데 지금은 안 쓰는 것 같아. 안 쓰는 게 아니라 안 가르치는 것 같아.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뭐 이런 말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동측 내각의 합은 이게 평행선이면 항상 18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결국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것도 이제 기억해 놓으면 좋은 거죠. 평행선이면 동측 내각의 180도다. 그럼 A와 B의 합이 180도인데 지금 A와 B의 크기의 B가 5대 4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고 B가 4예요. 그러면 각 B의 크기는 뭐하고 같죠? 대각으로서 각 D의 크기하고 같은데 이게 5대 4니까 전합은 180도고 180도에 B의 합이 9잖아요. 9주. 그래서 9 중에 이쪽 B 쪽이 4죠. 4. 그래서 신난다 약분해서 2, 9, 2, 18. 그래서 각 D의 크기는 180도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같다고 표시되어 있죠. 예, BC하고 만나는 점을 2라고 할 때 EC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의 도형 문제는 선생님이 직접 보고 관찰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직관이라고 그랬죠. 직관적으로 관찰해도 되게 많은 걸 풀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의 대변의 길이를 같으니까 BC가 15cm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직관적으로 보세요. A, D하고 BC 길이는 같아 보이지 않아요. 예, 당연히 직관적으로 같고요. 그게 실제 사실하고도 일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0cm라고 그랬는데 이 10cm하고 뭐가 같은지 삼각형 A, B, E에서 한번 보세요. 직관적으로. 이 10cm가 A, E하고 같을 것 같아요? B, E하고 같을 것 같아요? 눈으로 봐도 B, E하고 같을 것 같지 않아요? 예.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개 평행하니까 이 각을 5라고 했을 때 이 각도 5로 서로 같은 각이죠? 예. 그러면 A, B, E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변의 길이 같아야 되죠. 10cm가 되고요. 예. 15에서 빼니까 5cm가 되고, 그래서 이 C의 길이는 5cm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중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 되지 않는 것은 그랬거든요. 예,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평행사변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를 이렇게 수식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 여기다 그림을 살짝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뭐 자기가 어떻게 그려도 좋은데 A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하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A, B, C, D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A, B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4. 그 다음에 B, C는 얼마라고 그랬죠? 5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C, D는 또 4고요. DA는 5라고 그랬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한 쌍,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은 거죠. 따라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은 각 A가 110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각 B는 몇 도라고 그랬냐면은 70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각 C가 몇 도라고 그랬죠? 110도라고 그랬죠? D는 당연히 360도가 되려면 70도니까 한 쌍,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거는 평사가 되는 겁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을 한번 보면 A, B하고 DC는 평행하다고 그랬어요. 평행하다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A, B하고 DC 한번 그려볼게요. D, C는 서로 평행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BC가 5고 CD도 죄송해요. AB가 5고 BC가 5라고 그랬죠? 그러면 AB가 5일 때 CD가 6이니까 이거보다 한참 길어야 되겠네요. 좀 더요. 선생님 그림을 조금 엉망으로 그렸는데 뭐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배운 조건 중에서 어때요? 이렇게 한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고 평행해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서 그 길이가 같아야, 평행한 변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야 이게 평사인데 이거는 길이가 같지 않잖아요. 평행만 하지 길이가 같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린 것처럼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평행사변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이 각이 40도일 때 x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죠? 우리 기억하고 있죠?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하고 다시 말할게요.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길이가 같고 이등분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OA, OB, OC, OD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뭐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직관적으로 봐도 이 길이가 어때요? 같죠? 직관적으로 보다 같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봐도 같고 우리가 성질로서 기억하고 있죠. 길이 같다는 걸. 근데 이거를 또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제 이게 직사각형이면 이 문제 푸는 거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연관시켜서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럼 ABD라는 직각삼각형에 이게 빗변이죠. 중점이고요.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외접원의 중심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ABD 그런데 사실은 이 C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A, B, C를 지나는 A, B, C를 D를 지나는 이런 원이 바로 이 삼각형 A, B, D의 외접원이 되는 거고 그 외심이 바로 O가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삼각형 B, C, D라는 삼각형에 이 원이 외접원이 되는 거고 O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삼각형들의 삼각형 4개 있거든요. 그거에 O가 바로 뭐냐면은 이게 딱 보세요. 보이죠, 눈으로. 외심이에요, 외심. 그러니까 반지름으로서 OA, OB, OC, OD의 길이 모두 같은 거죠. 뭐 하여튼 선생님 얘기는 뭐 푸는 방법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직사각형이었으니까 40도 빼면 50도가 되고요.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도 50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180도에서 100도를 빼니까 각 X의 크기는 80도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오른쪽 그림 같은 마름모라고 그랬죠? 마름모 A, B, C, D가 마름모예요. 마름모의 정의는 뭐죠? 하나, 둘, 셋, 넷.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게 마름모라고 그랬고요. 마름모의 대각선의 성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 수, 리. 선생님이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마름모의 대각선 서로 수직, 수. 이등분한다, 리. 마름모의 수직, 수. 두 대각선은 수직, 리. 이등분한다. 그래서 마수리.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는 어떤 그 팁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대각선은 지금 이렇게 길이가 같아 2등분하고 이렇게 길이가 같아서 2등분하고요. 여기는 서로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봐서 OA하고 OB의 길이가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 어떻게 더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좀 이렇게 넓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완벽하게 그리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마름모가 지금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대각선을 보면 당연히 이 길이가 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AC하고 BD는 수직이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OA, OB 길이가 같다? 항상 같은 건 아니라고 그랬죠. 2번이 틀렸습니다.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12번 문제는 이 사각형의 종류가 마름모였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문제를 푸는데 그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 근데 13번은 이 A, B, C, D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성질을 써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래요, 수학은. 주어진 조건을 쓸데없이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예, 필요하니까 주는 거죠. 그럼 뭐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정사각형이니까 네 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A, B가 두 개로 표시되어 있죠. 아, A, D가요? 그럼 이것도 길이가 두 개로 표시할 수 있고 이거를 두 개, 모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니까 90도니까 30도를 빼면 이 각이 몇 도가 되는 거죠? 60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 복잡해서 색깔을 좀 칠해야 되겠네요. 이 각이 30도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A, B, E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따라서 여기 표시하는 이 각도 30도가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러면은 삼각형 A, B, E에서 30도니까 이 각 전체가 60도를 빼면 180도에서 120도죠. 그런데 여기가 90도거든요. 복잡해서 색깔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시하는 요 각이 몇 도가 되는 거냐면 이 각이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A, D라는 삼각형을 보면 선생님 잘못 그래. 다시 할게요. 예, 지금 여기 표시하고 있는 이 각이 몇 도냐면 이 각이 30도인데 예, 이 빨간색으로 이 빗금친 삼각형을 보면은 이 삼각형에서 AE하고 AD의 길이가 같으니까 지금 막대기 두 개로 같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따라서 각 D의 크기가 그냥 각 D라고 표시할게요. 헷갈리지 않으니까 각 E의 크기하고 같은데 이거는 예 180도에서 30도를 빼면 150도죠. 그런데 둘로 나누니까 75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죠. 자, 이거는 사각형 사이의 관계예요. 관계를 여기다 한번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 변을 갖는 게 이게 사각형이죠. 사각형이요. 근데 이 사각형이 이제 모습이 많잖아요. 네, 모습이 많은데 이 사각형 중에 특별히 한 쌍이 이렇게 평행할 수가 있는 거죠. 평행. 예. 모습이 많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사다리꼴이죠. 예, 그럼 이 사다리꼴 중에 색깔을 좀 바꿔가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또 한 쌍이 평행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예, 한 쌍, 두 쌍이 모두 평행 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평행 사변형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근데 이 평행 사변형에서 보면은 여기 이웃한 각의 크기가 꼭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웃하는 각의 크기가 같아지면 평행 사변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네 각이 모두 같아진다는 말은 네 각이 모두 이렇게 직각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사각형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그래서 평행 사변형 중에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평행 사변형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평행 사변형 중에
이웃한 변의 길이가 평행사변형은 항상 같은 게 아닌데 이렇게 예, 이웃한 변의 길이도 같아서 결국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평행사변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평행사변형이 특수한 경우로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예, 마름모죠. 그러면 마름모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예, 직사각형의 조건인 네 각의 크기도 모두 같고 마름모의 조건인 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은 그런 사각형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바로 정사각형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문제 풀어볼까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그렇죠? 직사각형은 모두 평행사변형이에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어떤 경우요? 예, 특수한 케이스예요. 특수한 케이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평행사변형은 마름모다? 평행사변형은 아니죠. 평행사변형에 마름모인 것도 있고 마름모가 여기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마름모가 아닌 것도 있는 거죠. 마름모가 아닌 평행사변형이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리얼. 예,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아니죠. 예,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예,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서술형 문제인데 다음 문제 풀이 과정을 자세히 써보자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2번부터는 설명한 다음에 풀이 과정을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지금 시험에 서술형 문제는 안 보지만 서술형 문제를 본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읽고 문제부터 파악해 볼게요. 그림에서 I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의 내심이라고 그랬어요. 내심. 근데 우리가 딱 봐도 지금 알 수 있죠. 내심은 이게 왜 내심이냐? 내저번의 중심의 줄임말이에요. 예, 내심이 뭐라고요? 내저번의 중심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IT, IE, IF가 반지름으로 모두 어때야 돼요? 예, 같아야 되죠. 예. 그 다음에 D, EF는 예, 접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1학년 때 배웠죠? 접점에서 원의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이다. 그랬는데 여기 수직이라고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세 변의 길이가 15cm, 17cm, 8cm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풀이 과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풀이 과정은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예. 이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제일 먼저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원 I의 반지름을 뭐라고 문자를 도입을 해야 이 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 반지름은 레이디어스니까 스몰 r만 있습니다. r cm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전에 똑같은 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이 삼각형을 세 조각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예, I, A, B 이렇게. 예,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빗금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B, C 선생님이 예, 초록색으로 빗금을 쳐볼게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 C, A 파란색으로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 예,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뭐하고 똑같으냐? 삼각형 I, A, B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 I, B, C 넓이 더하기 삼각형 I, C, A와 같은 거죠. 예, 이 문제가 서술형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술형 답을 쓰는 거를 한번 다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삼각형 ABC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예,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AB를 밑변이라고 보면 15 곱하기
직각이니까 AC가 높이가 돼서 8이가 되죠. 그럼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2분의 1 곱하기 자 IAB의 넓이 구할게요. 15를 밑변이라고 보면 15 곱하기 예. 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복잡하긴 한데 이 반지름을 다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R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R. 이 반지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R이요. 이 반지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R이요. R. 그렇죠? 그러면 이 직각이니까 15가 AB가 밑변이면 직각이니까 R이 반지름이 되는 높이가 되는 거죠. R 더하기 I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7 곱하기 R 더하기 ICA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신난다 양변에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 지우고요. 정리하면 이게 20R은 60이 됩니다. 자, 따라서 R은 3이 되고요. 근데 R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직각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8 빼기 반지름이 3인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60 마이너스 9파이가 되고요. 단위까지 써주셔야 돼요. 괄호하고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60 마이너스 9파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답을 이렇게 쓰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파이라는 거는 사실은 원주율인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무리수예요. 무리수.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2학년 때까지 배우는 수는 모두 유리수인데 선생님은 그걸 유비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왜 유비수라고 가르쳐 줬냐면 두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그러면 무리수는 뭔지 알겠죠? 무리수는 무비수라고 기억하면 돼요. 무비수는 두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없는 수예요. 그런데 유비수는 모두 뭐로 표현하다고 그랬냐면 유한소수나 이 순환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배웠죠? 그런데 우리가 무리수라는 거는 3학년 때 배우면 알겠지만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져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이 참값을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한소수라도 0.3131 잘못 썼네. 3131처럼 소수점 아래에서 일정한 수가 반복되면 순환소수니까 이건 0.3 땡 1 땡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0.3 선생님 막 써보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수점 아래에서 무한소수는 무한소수인데 순환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값을 소수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파이라는 문자를 쓰는 겁니다. 파이 원주율 파이는 사실은 무리수의 숫자인데 숫자를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파이는 무리수라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60-9파이라는 이 식에서 이거는 뺄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뺄셈 표시가 아니에요. 뺄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60-파이 그리고 전체 괄호하고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이왕 나온
이거 얘기도 해볼까요? 선생님 똑같은 이제 단위를 써야 되는데 서술형 경우엔 60-9파이 괄호 안하고 지금 제곱 센티미터라고 쓴 거 이 두 개의 차이는 있을까요? 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위에 있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아래에 있는 건 사실은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69파이 뒤에 제곱 센티미터가 붙었으니까 9파이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라는 게 명백한 건데 60의 단위는 사실은 안 써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처럼 이렇게 괄호하고 제곱 센티미터라고 쓰면 이거 전체의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더 명확하게 써주려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하고 괄호하고 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면 60-9파이 전체의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래 이 표현은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 16부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를 꼭지점 C가 여기 있죠? 꼭지점 C가 꼭지점 A에 오도록 접었다. 그러니까 EF가 이게 접는 선이에요. EF를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C가 A에 오도록 접고요. D가 G로 간 거죠. D가 G로 가고 C가 A로 간 거죠. 그랬을 때 16도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거 지금 접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접는 문제는 꼭 이 접는 문제에서는 접는 문제에 꼭 쓰는 풀이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접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접었다는 조건이 안 좋으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빨간 삼각형 A, B, E하고 여기 A, G, F하고 느낌상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벌써 이게 합동처럼 보이지 않아요? 사실 이게 합동입니다. 합동이 되면 물론 이 각이 몇 도가 돼요? 이 각이 16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서술형이란 말이에요. 서술형이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제일 먼저 합동이라는 걸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뭐 작은 번호를 이렇게 붙여도 좋고요. 삼각형 A, B, E와 지금 우리가 합동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합동이라는 거는 대응점의 순서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 A하고 지금 B가 직각이니까 G가 직각이잖아요. 왜 G가 직각이 되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접은 거거든요. 여기는 당연히 직각이고요. 여기 직각이었죠. 그런데 EF를 접는 선을 이렇게 접어서 C가 G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직각이 되는 거죠. 이 접는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 그거 먼저 얘기할게요. 그래서 A, G, F에서 A, G, F에서요. 자, 이제 조건을 얘기를 해야 되죠. 자, A, B, C, D가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A, B하고 C, D가 대변의 길이로 같죠. 그런데 F2를 점수로 접었잖아요. 그러니까 D, C가 지금 GA로 간 거예요. 다시요.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D, C가 지금 GA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도 막대기 하나로 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A, B의 길이와 변 HG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B의 크기가 각 G의 크기하고 같죠. 이게 몇 도로 같은 거죠? 90도로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6도라고 표시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서술형으로 풀어야 되니까 각 BAE라고 써야 돼요. BAE는 지금 여기가 직각이죠. 직각 90도에서 뭐를 빼면 되느냐면 여기 EAF를 빼면 되죠. 다시요. 직각에서 여기 각 90도에서 각 EAF를 빼면은
이게 바로 BA죠. 16도라고 표시된 거. 16도 액력각이요. 그런데 이 노란 삼각형에서 보세요. 노란 삼각형에서 보면은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 파란색으로. 지금 여기가 90도죠. 90도. 90도에서 EAF를 빼보세요. 어떤 각이 남죠? 선생님이 파랗게 표시한 바로 이 각이 남죠? 예. 바로 이 각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각 바로 각 GAF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ABE와 삼각형 HF는 서로 합동이죠. 합동이라는 건 막대기 3개로 표시해야 돼요. 자, 무슨 합동인지 써줘야 돼요. 여기다. 자, 이변하고 이변의 길이가 같죠? 16도, 16도 직각, 16도 직각이니까 예, 변 하나가 같고요. 사이드 양 끝각이 같으니까 아싸 합동입니다. 예, 이 문제가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풀이 과정을 길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서술형 문제라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공간이 조금 잘 안 맞는데 여기다 쓸게 2번이라고 쓰고 지금 이 합동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이 각 선생님 표시한 이 각을 한번 보세요. 이 각을 한번 X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예,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제 예. 자, 여기가 90도니까 예, 90도 빼기 요 각이 되겠죠.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각 A, E, B의 크기는 예, 서로 합동이니까 요 각의 크기가 A, E, B의 크기는 AFG 요 각의 크기와 같겠죠. 표시해 볼게요. 예. 그래서 각 A, F, G의 크기와 같은데 이 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되느냐? 예, 90도에서 예, 16도를 빼니까 이게 74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게 접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접었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그림을 너무 복잡해서 지금 다시 표시하나 그런데 그럼 옆에다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원래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요거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은 거잖아요. 접어가지고 이게 어느 쪽으로 갔느냐?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서로 이 접히기 전에는 이 부분이요. 이 도형이 접힌 다음엔 선생님이 빨갛게 표시하는 바로 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더러 합동이라는 거예요. 즉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이걸 항상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접어서 일로 갔으니까 대응각으로서 이 각을 별이라고 하면 이 각도 별이 돼야 돼요. 즉 이 각하고 이 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냐 하면은 예, 세 번째 각 예. 각 A, E, F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예. A, E, F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거 전체가 180도잖아요. 예. 180도 빼기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A, E, F의 크기를 구했죠. 예. A, E, B의 크기예요. 예. 74도라고 74도를 빼는데 이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 각은 53도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지금 이제 x거든요. x. 각 x의 크기는 이게 평행하니까 칠할 생각이 파란색밖에 없네요. 예. 지금 이 각의 크기 합과 같죠. 그렇죠. 예. 서로 평행하니까 억각으로 이거하고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각의 크기를 구해보면 x의 크기는 각 a, e, b 더하기 각 a, e,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AEB 74도, 14도, 예, AF 53도. 해서 답은 이제 127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이게 이제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면요, 굳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썼던 이 풀이 과정을 쓰지 않고 이 그림에다가 직접 각을 표시해 가면서 구하면 훨씬 빨리 구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서술형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작년에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서 지필평가가 없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지필평가를 보는데 사실은 뭐 코로나 등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가지고 우리 서술형 평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필에서의 서술형 평가는 안 하고 있죠. 예, 서술형 평가는 우리가 수행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서술형 평가일 경우에 답을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서 쓰는 거, 이런 것도 연습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원사 도형의 성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